안녕하세요, 김발금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한 편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종목들을 좀 둘러보다가 꽤나 괜찮은 자리에 꽤나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종목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720개로 한번 늘려서 해볼게요. 720개 하면 좋은 점이 이 코로나 폭락 이후와 이전 딱 그 경계에서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코로나 폭락 이전에 있던 수급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 많이 폭락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던 수급들은 이미 이제 이 상승 구간에서 해먹을 사람들은 해먹고 또 이어갈 사람들은 이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코로나 폭락했던 이 3월달 이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종목의 수급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수급은 그냥 무시를 하고 이때부터의 수급을 가지고서 매매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스윙어님께서 이 종목을 볼 때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장기월평이었죠. 장기월평을 제가 이걸 좀 전에 확인해가지고 끊어봤는데 월 88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88월평 해놨는데 보니까 5,890원, 5,900원 정도가 이제 장기월평입니다. 그 5,900원을 아주 예쁘게 딱 디디고 양봉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평 깨진 종목들도 종종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그런 종목을 했다가 걸립니다. 꼭 그러면 이제 승원님한테 욕을 잔뜩 얻어먹죠.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디서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뭐 그러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장기 월평 깨진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맥점을 한번 그어볼게요. 맥점 그을 때 보시면은 제일 먼저 볼 거는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진 날, 이게 이제 가장 쉬워요. 거래 대금, 거래량이죠. 종가 누가 뭐래도 이때가 가장 많이 터졌으니까 이날이 이제 가장 큰 맥점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2,300만 주나 터졌잖아요. 4,170원, 4,170원 딱 쳤고요. 4,170 쳤고, 그 다음은 이때도 봉이 길지만 대충 봉이 이제 큰 데부터 보면 돼요. 이날 일단 그어볼게요. 140만 주 6,110원, 6,110원. 그리고 이날 315만 주가 터졌네요. 6,330원. 그리고 이날도 좀 터졌네요. 230만 주 종가 6,790. 6,790. 그리고 이런 날도 좀 터졌죠. 300만 주 종가 6,940원. 6,940. 겹치니까 이거는 상하 표시에서 밑으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7,150원. 7,150원. 그러면 대충 이제 다 그어진 거잖아요. 딱 봤을 때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진 이런 구간들을.
그러면은 숫자가 안 보이니까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그래서 보시면은 빠졌다가 이런 날은 이제 당연히 의미가 뚜렷하게 엄청나게 많이 터진 날이잖아요. 거래량이 유통 주식이 비율이 28%고 전체 주식 수가 4,600만 주에서 1,300만 주 정도, 1,300만 주 정도가 이제 유통 주식입니다. 적어놓을게요. 1,300만 주 유통 주식. 1,300만 주가 유통되어 있는 주식인데 이날 보시면은 2,300만 주니까 두 바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바퀴 반 이상 돌린 굉장히 큰 역대급이죠. 더 이상 터진 날이 없잖아요. 이런 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자리가 앞으로 나중에 오게 된다면 무조건 그런 자리에서는 단기의 반등을 반드시 줍니다. 다만 5%, 6%라도 주니까 그럴 때는 혹시 오면 이렇게 최대 맥점 자리까지 딱 찍어주면은 그때는 매수를 했다가 짧게 반등, 수급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무조건 반등을 한 번 준다 생각하시고 그 최대 맥점 자리에 사놓으면 짧은 단타 다음날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몇 프로의 단기 반등은 거의 반드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안 주고 흘러내렸네요. 왜 이렇게 흘러내렸을까? 그 부분들은 이제 수급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가까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세력들이 일부러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계속 누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털어내릴 수 있도록,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털어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겁을 주는, 더 가기 위해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그런 이제 핸들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워낙 이때는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겁주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나중에 가서 이런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등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아시고 매매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꼭 해놓으면 되고요. 이 자리를 어디서 찍었나요? 4,712번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잘못 해놓은 거, 아까 여기 2개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네, 이거 아니에요. 저도 헷갈렸네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있는데 140만 주 4,935 한번 그어볼까요? 4,935 예, 그어놓고 나니까 얼마 안 터졌어. 100만 주 꼴랑이야. 1,400만 주 중에서 100만 주 터졌는데 10%밖에 안 터졌는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의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도 그어놓고, 얼마 안 터졌지만 그어놓고 놔두는 겁니다. 왜냐면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요. 또 이 자리도 한번 볼게요. 이 자리도 140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지금 얘는 140만 주 터진 자리인데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저항을 맞으고요. 여기서 저항을 맞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지지받고요. 이렇게 의미가 생기는 자리죠. 그리고 또 이 자리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300만 주 정도 터졌는데 6,300. 여기서 한번 지지를 지금 이 라인에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맥점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제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 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조잡하기 때문에 가운데 선을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맥점 구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크게 많이 터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230만 주, 뭐 250만 주 이런 정도 크게 터진 자리는 아니라서 이게 얼마만큼 강한 맥점 구간이 될지는 이제 앞으로 처음 다시 올리는 자리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는 어떤 힘겨루는 자리였고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처음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세력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이 자리를 뚫어 올려줄지 혹은 못 뚫어 올려주고 여기서 저항을 어떻게 받을지는 이때의 수급과 어떤 세력들의 핸들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방에 이거를 뚫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수급인지 혹은 여기서 그래도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고 한 10% 정도니까요. 한 번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면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그런 구간이잖아. 한 번의 VI로 그냥 뚫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어쩌면은 한 방에 그냥 확 뚫어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여기서 갔다가 저항 맞고 이렇게 한번 눌림을 줄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저항과 지지의 그 맥점의 그 역할입니다. 주요 역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과연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나는 이 종목으로 그냥 단기에 짧게 먹고 끝낼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오면은 이만큼 오면은 팔면 되는 겁니다. 10% 먹고 팔면 되는 거고요. 나는 아니 이 종목은 앞으로 더 많이 쭉쭉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버텨보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나도 보세요. 10% 15%좀 빠져도 괜찮아. 난 더 위를 볼 거야. 놔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하다가 분봉상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힘겨루기 하다가 뚫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왜 좋게 봤냐면 예전에도 아마 스윙어님이 아마 한 이런 자리에서 아마 스윙어님께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지 않았을까. 낯이 익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AJ 네트워크스 예전에 한참 봤던 종목인데 관심 종목들 둘러보다가 괜찮아가지고 이 종목 괜찮은데 하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재무 뭐 하는 회사인지, 건설 장비 렌탈, 냉장 냉동 임대,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는 사업이죠. 뭐 빌려주고 유통하고 정비 부동산 관리 사업 뭐 이런 특별할 것 없는 뭐 4차 산업과는 무관한 그냥 무난한 그냥 꾸준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많이 증가했어요. 당기순이익도 증가했고요. 봅시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봤더니 보십시오. 156억, 211억, 451억. 이번에는 예상치가 700 거의 800억이에요. 근데 800억이 허황된 수치가 아니죠. 지금 130, 190, 200억
이제 마지막 한 분기가 남았는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상치는 200억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800억 정도 순수 이익을 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시총이 얼마지? 3천억이 안 됐는데 2,890억, 약 3천억 정도인데 800억 수익을 내는 거면은 퍼 10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종목은 뭐 4차 산업이 아니니까 20까지 줄 수도 없고 3차, 4차 산업이라고 하기도 힘들죠. 2차 산업 정도.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800억이면 퍼 10만 줘도 8천억은 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퍼가 지금 업종 퍼가 10%가 안 되네. 업종 퍼가 6.58이죠. 단순한 그런 사업이자 임대 사업이고 그런 거니까 퍼를 높이 못 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데도 퍼가 업종 퍼에 비해 반절이 조금 더 되는, 반절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배당도 4.3%. 야, 참 많이 주네. 배당 이 정도 주면은 지금 사놨다가 연말에 그냥 배당만 먹고 나온다고 해도 11월이니까 꿀 아닌가요? 4%짜리 4% 아닌가? 요즘 이율이 많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면 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주가도 오르고 들고 있다가 배당도 받고 그러면 땡큐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핵심이죠. 영업이익 800억. 장기 월평이 아까 얼마였죠? 이거 옮겨보면 이것도 지워지는 거 아니나? 5,900원인가 기었던 것 같은데 장기 월평을 뚫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세요. 유통 주식이 1,300만 주였는데 크게 털린 게 없잖아요. 그죠? 털린 게 없어요. 여기서 1,300만 주를 세력이 뭐 한 30%만 들고 있는다고 해도 400만 주 이상 들고 있을 텐데 400만 주를 털으려면 적어도 1,000만 주 정도는 이렇게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고점에서 전혀 고점에서 털은 흔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 조금씩은 팔았어요. 볼게요. 여기서 뭐 한 이때부터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3월 31일부터 한번 볼까요? 얼마나 팔았는지. 3월 31일부터 해서 보면은 미래에셋에서 한 70만 주 팔았고요. 뭐 이제 중요한 건 키움이죠. 키움에서 6만 주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키움 개미들이 꼴랑해야 6만 주를 이 구간에서 지금 산 건데 이 고점 이 구간에서 꼴랑해야 6만 주를 샀는데 1,300만 주에서 6만 주 해봐야 뭐 얼마나 됩니까? 티도 안 나는 물량 키움이 샀어요. 이런 종목은 전형적인 어떤 수급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팍 해가지고 터트려 먹고 팍 빼고 하는 그런 세력주가 아니고 수급주. 서서히 올라가면서 올리고 서서히 빼면서 빠졌다가 또 서서히 또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여기서 얼마입니까? 5,000원짜리가 이만큼 갔으니까 많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눌렸는데 이제 여기서 저점을 잡아가면서 다시 고개를 틀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에 온 것 같아요.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오늘은 좀 올랐고요. 또 외인들도 이제 좀 팔고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오늘 외인들이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겠네. 코스닥 1,000억 팔았죠. 코스피 1,000억 팔았죠. 여기 보세요. 계속 사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팔고 있는데 환율의 영향으로 다시 이제 조금 팔았다가 내일 다시 살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작으로 일지 아니면 그냥 슬쩍 한번 팔았다
다시 이어서 꾸준히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자리. 벌써 또 20분이 지나가지고 새로 녹화 다시 시작합니다. 세력이 다시 또 메이저들이 팔아 제낄지 다시 이제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혹시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회사의 어떤 재무적으로 봤을 때나 이 종목은 여기서 혹시라도 지수의 영향으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닥 3천억이면은 아주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요. 빠진다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까지 빼주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여기서 더 땡큐 하면서 한 20% 정도 빠지는 건데, 네, 그죠? 마이너스 16%, 한 20% 정도 가까이 빠지는 건데 크게 뭐 무서워 여기서 몰빵 칠 건 아니니까, 내 전재산을 이 자리에서 내일 그냥 당장 몰빵 쳐가지고 내가 이 종목으로 나는 주식 인생을 그냥 턴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매수하란 얘기 아닙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20% 정도는 여기서 따따블 정도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굉장히 괜찮다. 실적이 워낙에 좋고 또 고점에서 누군가가 하고 털어낸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꾸준히 이제 수급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파동 한번 볼게요. 1,800원이었으니까 여기면은 3,600원 정도인데, 여기가 1파동이죠. 여기 1파동 했네요. 거리랑도 전혀 안 터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1파동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1파동 했고요. 여기서 저점 잡으면은 여기서 또 한 파동 했으려나요? 봅시다. 2,700원이니까 5,500원. 한 파동을 못 했네요. 이런 파동이 안 나왔고, 이렇게 해서 오버슈팅해서 한 파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니까 4,800원이면은 9,600원이어야 되는데 9,600원은 못 찍었죠. 네, 못 찍고 지금 지수의 8월 달 하락으로, 오히려 7월, 6월, 7월 그때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죠? 코스피 지수 보면 6월, 7월 달에 하락을, 6월 달에 하락을 많이 했죠. 5월, 6월 막 이럴 때 하락을 했는데 꼴랑 이거 눌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빠졌네요. 더 이렇게 상승을 못 해주고 이만큼 빼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파동 한 3파동 정도까지 노린다고 생각하면 9,600원, 9,6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세력주가 아니라 수급주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막 상한가가 막 하고 나오고 막 그런 종목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잖아요. 지금 3년치 보면은 지금 상한가 나온 날이 하루도 없잖아요. 뭐 기캐봐야 300만 주 터지고 23% 올렸다가 6% 마감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이날도 15% 올렸다가 5% 마감해버리고 윗꼬리를 아주 그냥 수시로 많이 다네요. 10% 많이 올라야 15%, 10%도 못 올려줘. 그러니까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에. 근데 이제 사놓고 묻어 놔두면은 꾸준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올려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서 꽤 괜찮다,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종목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할까? 빠르게. 예, 빠르게 합시다. 이와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월평을 한번 보면은 월평은 좀 깨졌어요. 뭐 60개만 볼까요? 5년치 60개 보면은 좀 깨진 게 있거든요. 60 월평이면 17,370원. 17,370원. 17,370. 이게 이제 5년 월평이잖아요. 5년. 최근 5년간의 흐름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흐름은. 근데 그래도 이런 종목은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지켜보자는 의미로 가져왔어요. 이것도 이제 맥점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죠. (15만) 종가 15,850원. 여기였네요. 네. 여기. 그리고 거래 워낙 적게 터지니까 유통 주식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이거 유통 주식 수가 76만 주인가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거래가 터질 데가 없는 거죠. 12만 13만 주 종가 21,500원. 550. 아씨, 여기 왜 지워져 버렸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매물대만 보고도 해도 돼요. 6만 주 터졌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워낙에 거래 유통 주식이 없다 보니까 17,000원. 이런 정도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이거는 월평이에요. 17,370원은. 그래서 이거 지우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세력들이 이 종목은 꽉 잡고 있는 그런 세력주이거든요. 근데 언제 올릴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워낙에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지지부진 이렇게 박스 횡보를 하다가 뚫어 올려서 이렇게 슈팅을 한번 주고 또 뺐다가 아예 여기는 이렇게 빼버렸잖아요. 뺐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의 계단인데 이 계단을 지금 다시 올렸어요. 어제 올렸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다시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계단을 만들어 갈지 그거를 이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매수한다면은 이제 17,400원 정도가 월평이니까 이 계단까지 올라타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 매수하면은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월평이 약간 깨져 있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해 본다 하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횡보해 주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횡보하면서 수급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 베이스에 있는 거죠. 수급이 여기 횡보하면서 수급이 안 좋아지면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죠.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점점 수급이 좋아진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좋은 거죠. 한번 봐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산업이랑 아까 말했던 AJ 네트워크스랑 꽤나 저는 괜찮게 봤어요. 오늘 확인한 종목인데 물론 예전에도 이 종목 가지고 한번 먹었던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진짜 잊어먹고 있었던 종목인데 마침 종목들 띠적띠적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정도 잡으면 좋을까 싶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의 완성이라는 어떤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에서 이제 첫 파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파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첫 파동하고 12,800원이 저점이니까 꼭지는 15,600원이 25,600원이 꼭지죠. 근데 꼭지를 못 찍었어요. 고점이 24,500원이잖아요. 근데 파동이 완성이 안 됐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여기가 파동이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조금 이 2배까지는 못 미쳤지만 여기서 파동 완성을 시킨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파동 저점 잡아서 14,000원이니까 2배 하면은 28,000원까지 볼래? 네, 28,000원 맞죠? 28,000원까지 볼래? 라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네. 보시면은 끝까지 나는 그냥 묻어놓고 놔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맥점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매물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도 딱 맞은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물려있던 개미들의 물량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한번 윗꼬리 팍 줘가지고 지금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 이제 지수가 흐르면서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 완성되고 여기서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타게 된다면 저 같으면은 여기에서 샀다고 생각하면은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정도점? 그래도 한 50% 아니죠. 20% 정도의 수익은 나오는 구간이 있죠. 안전하게 한 20%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재무 같은 경우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봤는데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했죠. 적자였다가 3년 동안 적자였다가 이제 약소하지만 그래도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상량 폐지 당할 일은 없겠죠. 식품 첨가물 뭐 이런 하니까 이것도 펄을 10 주기도 어렵죠. 업종포가 10이 약간 덜 나오네요. 그런데 이 회사 펄은 0.1이니까 업종포에 비해 조금 낮긴 하네요. 뭐 그래도 영업이익이 적자였고 뭐 이제 흑자 전환한 상태라서 뭐 퍼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흑자 전환한 상태에서 여기서 또 한 5억 나와주면은 18억 요거 아닙니다. 18억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10% 잡으면 180억 정도가 이제 적정 시총인데 이건 44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 단순하게 이 영업이익만으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급은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어떻게 가는지 관심 종목에다 놔두고 같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추천 아닙니다. 이거 샀다가 막 물려가지고 제가 추천했다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알아서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